이제 EBS 수능 특강 사회 3번 지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회 지문으로서 적절한 것은 사회 1번이에요. 가장 난도가 괜찮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출제하기 좋겠다. 그 다음에 사회 2번 지문도 사실 좀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정보량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지문인데 사회 3번은 그에 비해선 조금 너무 쉽고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일반 사회와 배경지식적 연관이 매우 뛰어나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문보다는 훨씬 좋아요. 예. 지금 이번 EBS 인문 개쓰레기 아주 그냥 죽는다 아주. 예. 네, 우리 교수님들 때리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어찌됐건 가겠습니다. 첫 문단에서 잡으셨어야 돼요. 뭘 잡았어야 돼? 오케이. 마케팅 전략이 X. 그치? 그에 따라서 우리의 선호도와 구매력이 올라가. 이게 우리의 목표고 Y. 맞니? 맞아? 그런데 이 X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치? 세 가지가 있었어. 제품의 판매 단계 전략과 유통에 대한 전략, 촉진 방법에 대한 전략이야. 그러면 제품의 판매 단계 전략이 바로 뭐냐면 X1. 맞니? 첫 번째 원인이야.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선호도와 구매력을 높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뭘 고려하냐면 이것은 X, 즉 제품의 생명 주기라는 걸 고려해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짜내고 이 마케팅 전략이 바로 X1이 되는 거죠.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꽤 긴데요. 그죠? 꽤 길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선생님은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좀 일정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좋았다. 그러면 이걸 뭘로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프로 그려내면 더 정보를 밀도 있게 기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정했는데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다. 자, 그러면 기억은 여기서 뭐냐면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이 성숙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니 이게? 마지막으로 리을이 쇠퇴기인가요? 오케이. 요렇게 기억하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두 번째 문단에 A라고 괄호가 엮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선형풀이대로 풀자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2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번 문제 옆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도입기는 뭐냐? 일단은 마케팅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라는 거 우리가 그래프에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얘네들은 또 뭐가 있냐면 목적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은 소비자가 사용을 해보는 것. 그죠? 우리도 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1+1 같은 거 하잖아. 그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가성비가 있어 보니까 일단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니은, 그 다음에 성장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제품 판매가 이윤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사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제품만의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을 써야 해서 차별화 전략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게 줄진 않는다. 디귿, 성숙기. 자, 성숙기에는 뭐냐면 마케팅 비용은 줄었고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 전략이 계속 지속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용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쇠퇴기. 제품에 관련된 시장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제품 판매가 줄어들어 이윤이 감소하고 시장에서 제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뭘 하려고 한다? 재고 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의 내용들을 니네들이 한 문단을 쑥 읽었을 때, 아, 이거 이 주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y값이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야. 근데 점점 비용이 떨어진다는 걸 선생님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기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각각이 뭐에 대해서 그 마케팅의 그때그때마다의 목적이 좀 달랐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꼭 해야만 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다르게 정리했었어요. 알겠죠? X, Y 그냥 도식으로 제품의 생명 주기가 도입기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쓴다. 이렇게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보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가공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보 처리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유통에 대한 전략인데 일단 이거는 앞에 있는 두 문장을 좀 읽고 시작할게. 유통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야. 경로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제품을 제조해도 제품을 전달하는 통로가 부족하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됐죠? 그럼 아까는 뭐였어요? 그죠? 이 시기에 대한 문제였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지금은 뭐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느냐. 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이라고 구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대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필요하다 그랬지, 그지? 이런 어휘력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적 차원에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소매업자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던 소비자들이 요즘엔 인터넷이나 홈쇼핑, 모바일 쇼핑몰들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구매처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유통 전략을 세운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던 소비자는 뭐냐면 현실에서 구매를 한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가상현실에서 구매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또 좋겠습니다. 혹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립적 언어가 머릿속에 잘 잡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니까 지금 못한다고 막 서로 막 하면서 나는 병신인가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어? 알겠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가자. 그래서 집중적 유통 전략과 선택적 유통 전략이라는 것이 있대. 그러면 집중, 선택, 베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세 개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면 공통점이 뭔지 하면서 차이점이 뭔지 하면 생각을 하면서 읽자. 자, 집중적 유통 전략은 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소매점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전략으로 주로 구매 빈도가 높고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제품의 경우에 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어떤 공간인가를 좀 어떤 경로가 지금 뭐지? 소매점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다? 구매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 제품의 특성이 구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소매점 중심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 전략은 여러 제품을 진열해서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전략으로 구매 빈도가 높진 않지만 제품의 특성이나 가격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건 간의 비교. 그렇죠? 물건 간의 비교. 그러면 온라인도 상관없고 오프라인도 상관없죠? 근데 소매점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는 약간 오프라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 그러면 소매점에서 비교를 함에 있어서 포인트가 뭐라고? 이 제품의 특성, 가격 등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적 유통 전략은 집중적 유통 전략과 반대로 소수의 특정 판매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고급 이미지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보석류, 고가 화장품, 고급 의류 제품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한다. 베타적인 게 뭐라고?
소수의 특정 판매점만 판매한다. 그러면 대신에 이게 뭐다? 고급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를 쭉 읽고 나서 이들은 그지? 이들은 어디에서 판매할지와 제품의 특성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보들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면 잘한 거고요. 아니면 못한 거고요. 알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혔다고 글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야. 거시적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틀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느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식입니다. 마지막 촉진 방법에 대한 전략. 제품 판매를 위해 잠재적 구매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이다. 그래서 제품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잠정적 구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다. 아까 이제 얘도 역시 두 번째 전략인 거죠. 마케팅의 두 번째 전략이다. 이 친구는 세 번째 전략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소비재와 산업재를 구분했다는 생각을 잡아내셨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기업이 잠재적인 구매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광고나 홍보, 판촉, 그리고 전화나 방문들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대인 판매 등이 있다.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주로 광고, 홍보, 판촉 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주로 대인 판매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홍보, 판촉 등을 통해서 주로 하고 여기서 뭘 주로 한다? 산업재는 기업 주로 광고 홍보 이게 아니고 대인 판매. 사람 대 사람. 됐니? 오케이. 촉진 방법에 대한 전략에는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이 있다. 풀 전략은 뭐고 푸시 전략은 뭐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네 번째 문단에서부터 다섯 번째 문단에 걸쳐서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냐면 왜 이런 명명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을 제시할 때 매우 중요한 게 그 대상의 핵심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왜 풀과 푸시일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풀이라는 건 풀은 밀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푸시는 미는 건데 여기에서는 바로 누가 끌어오냐면 중간 도매상이 소매점의 사람들에게 수요를 끌어와서 기업한테 전달하는 식이었어. 이해되겠니? 풀은 끌어왔어. 누가? 중간 도매상이 끌어왔어. 누구한테? 중간 도매상이 그죠? 제조업자한테 요구를 해. 그치? 중간 도매상이 제조업자한테. 그러니까 중간 도매상은 뭐 했는데? 수요를 끌어왔어. 네. 굉장히 청한 소리를 또 듣게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푸시. 푸시는 뭐예요? 미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미느냐? 여기서는 제조업자가 누구한테? 중간 도매상한테 뭐 하는 거야? 미는 거죠. 미루는 거야. 야, 이거 몇 개 팔아줘, 이렇게. 얘는, 이것 좀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얘는, 야, 이거 좀 이렇게 팔아. 알았어? 이렇게 팔아. 무조건 이렇게 배치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를, 그죠? 수요를 강요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쭉쭉 민다. 그래서 생겨난 결과들이에요. 이렇게 딱 잡으면 매우 편해요. 알겠죠?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번째 문단에 중앙 A라고 되어 있는 풀 전략은부터 보겠습니다. 풀 전략은 소비자들 사이에 제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 소매상으로 하여금 중간 도매상에게 제품을 구비하도록 압력을 넣게 하고, 그죠? 중간 도매상은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요구한다. 그래서 누구를? 소비자를 자극해서 소매상이 자극되고, 소매상이 자극돼서 중간 도매상이 자극되고, 그래서 제조업자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풀 전략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를 촉발시키는 것이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소비자의 광고 홍보 판촉이 중요한 수단이야. 그러면 광고 홍보 판촉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얘가 뭐 중심이라는 거냐면 소비재 중심이겠구나 라는 것으로 잡아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읽을게. 풀 전략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를 촉발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이거 하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거나 식품 매장에서 무료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왜 이런 거 하는 거지? 소비자 자극이라서 그래. 자, 푸시. 제조업자가 유통 경로상 가장 가까이 있는 중간 도매상에게 제품을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중간 도매상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매상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소매상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한다. 이 전략은 공격적 물량 공급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킬 효과를 목표로 하여 소비자들이 거의 모든 판매처의 제품을 진열해 놓고 그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으로, 그래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죠? 아예 이거를 마음껏 해버리려고 만든 게 편의점이에요. 알겠어요? 이 푸시를 마음껏 해버리려고. 그래서 알겠죠? 편의점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편의점 사업을 한 기업은 그 새끼들은 진짜 쓰레기예요. 제가 보면. 일단은 편의점은 이윤을 22%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제품에. 22% 중에서 11%를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남는 11% 중에서, 그죠? 남는 11% 중에서 뭐 해주는 거야? 거기서 그 사람들 월급 내고 인건비 제하고 뭐하고 하면은 실제로 편의점 점주가 많이 남지 않죠. 그래서 보통 편의점 점주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보통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편의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입점 좋다고 하나 떡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이지, 그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씹새끼들이 아주 그냥.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맨날 기업한테 당하고 살잖아, 그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어찌됐건, 네. 그래서, 그렇고요. 푸시 전략은 중간 도매상에게 판촉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죠? 광고나 홍보에 비해 대인 판매 비중이 높다. 오케이. 그렇다는 것은 대인 판매 비중이 높다는 거고, 자. 그럼 대인 판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건 뭐죠? 이건 약간 이게 사실은 소비재만 중심이라, 아니, 산업재도 포함이 된다. 중심인 건 똑같은 것 같아. 알겠지? 약간 표현에서 뉘앙스가 좀 그렇게 풍겨요. 그래서 산업재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아니고선 이 앞에서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쓸데기 없이. 어쨌든 대인 중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의 일방적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서 중간 도매상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네, 그래서 누구에게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그치, 얘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정리되었으니까 이제 이 지문 전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푸셨어야 되냐면 1번 문제에서, 자, 2번 A의 기억 리을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 번째 문단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2번을 푸셨어야 하고,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마케팅 회의의 전략 일부인데 보기를 살짝 보니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간 도매상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문제를 푸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라고 나와 있는데 A와 B는 푸시 의미로 여기까지 읽고 3번, 4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번을 풀러 간다. 근데 1번이 또 마침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 있고 풀이하고 이거 있고 풀이하고 하는 식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네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형풀이가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푸시 전략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했을 때 네, 푸시 전략 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품의 수명 주기 중 성숙기는 제품의 판매량의 최고에 이르는 시기이다. 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윤이 그때에 비해서 더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니은 단계가 뭐였죠? 네, 성장기보다 더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줄어든다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성장기보다 높고요. 쇠퇴기는 그때부터 이윤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쇠퇴기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제품의 최고량이 이렇다. 자, 3번.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접 체험입니다. 풀 전략에 해당한다. 여기를 보통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풀 전략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풀 전략은 소비자들 사이에 수요를 촉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무료 시식 코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성질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세모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힘드니까 4번으로 가면 확실히 틀려요. 집중적 유통 전략은 소수의 소매점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소매점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광고나 홍보를 통한 촉진. 네, 아까 했었죠. 산업재는 뭐다? 산업재는 대인. 자, 2번. 기업과 니은에서는 인지도 상승을 마케팅의 목표로 한다. 기업과 니은이 뭐였죠? 네, 기업은 도입기, 그 다음에 니은은 성장기인데, 자, 인지도 상승에서 성장기는 이미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보다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 그죠? 인지도는 알게 되는 거고 차별화는 알고 있는 건데 얘가 더 좋다는 차원이니까 두 개가 목적성이 좀 다릅니다. 니은과 리을에서는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이윤이 감소한다. 니은에선 경쟁업체가 등장한다는 말이 있지만 리을에선 경쟁업체 등장이 아닙니다. 그죠? 등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틀린다. 자, 디귿과 리을에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 디귿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이 맞지만 리을은 이미 이윤이 감소가 되었고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성을 리을에서 띄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기업에 비해 제품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자, 니은에서는 끊고요. 마케팅 비용은 언제 제일 많이 드냐면 기업에서 제일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조금차 감소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어야 돼요. 자, 디귿에서는 니은에 비해 이윤 증가폭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디귿에서는 니은에 비해. 자, 그러면 이윤의 증가폭이 감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보자. 그죠? 디귿 보러 가니까 제품 판매량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그에 따라 마케팅 비용도 이전보다 적게 드는 시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귿에서는 니은에 비해서 이윤의 증가폭, 일단 최고의 판매를 기록하지만 증가하는 그 성장률의 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니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도입기에서 올라가는 거랑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자, 이거 영어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영어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증가폭은 증가율이에요. 저희 학원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달 수강생이 5명이었습니다. 제가 첫 달 수강생이 5명이었었는데 그 5명일 때에 비해서 그 해 마지막을 제가 보낼 땐 수강생이 110명이었어요. 그러면 2200%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100명에서 지금 저희 학원이 이제 300명 정도 되니까 350명 정도 되니까 350명 정도 되면 3.5배, 즉 350% 성장한 거죠. 증가폭은 언제가 더 커요? 그죠? 도입기가 더 크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 보기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허 과장은 그냥 제안하는 사람이고요. 김대리가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 원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판매 성장 속도가 아직은 느린 상황입니다. 그럼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마케팅 전략 1번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게 무슨 시기다? 도입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아직은 인지도가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집중적이냐 선택적이냐 여기에서 알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소비자의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제품의 특성 또한 역시 모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풀 전략이야, 푸시 전략이야? 역시 알 수 없죠. 좋았어. 고과장.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는 데는 중간 도매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이 중간 도매상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품의 상점을 강조하면서 홍보하는 전략. 그러면 도매상에게 홍보하는 거는 일단 무슨 전략이죠? 푸시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소비자를 자극하는 것은 풀 전략. 자, 2차장. 등산복 원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잠재 고객들이 기존 제품들에 비해 신제품이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직접 비교한다. 무슨 전략입니까? 풀 전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장 맞아 있죠. 그래서 마케팅이 효과를 극대화한다. 네, 정과장 갑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의 기업 브랜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원단의 판매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를 이용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원단의 유통량을 줄이고 당분간 새로 만든 원단을 중간 도매상에 집중적으로 유통시켜라. 그러면 누구한테 집중시키자? 그렇지? 푸시 전략이죠. 중간 도매상에게 강매해라. 다음 손대리. 텔레비전을 통한 이미지 광고를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가벼운 착용감을 지닌 새 원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높여라.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자, 풀 전략이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높여라. 그러면 소비자한테 관심을 높이는 이런 풀 전략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그죠? 어떤 거죠? 그 풀 전략들은 지금 집중이야? 선택이야? 베타야? 베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집중? 그렇죠. 집중적 선택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집중인가? 아니, 선택. 그렇죠.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1번부터. 제품의 특성이나 가격에 호소하는 선택적 유통 전략.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이나 가격에 호소를 하자. 네. 그래서 어디 나와 있지? 누가 얘기했지? 경제적으로 우수하다. 2차장이 얘기했네요. 그래서 그건 선택적 유통 전략 좋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적 유통 전략이 저도 순간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전략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점을 독려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푸시. 그래서 중간 유통상을 하는 푸시. 그 다음에 제품 구매자들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인 판매. 그렇죠? 대인 판매 뭐였어요? 풀 전략 들어갔습니다. 제품의 생명 주기의 단계에서 도입기의 특성, 도입기 김대리 있습니다. 제품 판매점의 희소성을 통해서 고급 이미지? 네, 고급 이미지 없어요. 자, 사람들을 다 살 수 있게 여기저기 팔겠다고 했습니다. 자, A와 B, 풀과 푸시의 차이인데요. A, B는 모두 촉진 방법에 대한 세부 전략이다. 4번 맞습니다. A, B.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소비자의 욕구를 직접 자극한다. 그렇죠? 소비자 자극은 풀.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제품 판매를 강제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죠? 푸시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소비자에 대한, B는 중간 도매상에 대한 판촉에 초점을 둔다. 그렇습니다. 그 판촉의 대상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A는 대인 판매 비중이, B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려는 광고 비중이 높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게 틀렸죠. A는 대인 판매 비중이 높은 게 아니고 광고 판촉이 높고요. B는 뭐예요? B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려는 광고 비중 자체가 저거죠. 저기 풀 전략인 거죠. 그래서 틀렸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딱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까?